안녕하세요. 비상교육에서 입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임승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부터 전국의 이제 과학고등학교의 입시 전형들이 속속들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올해 특목고 입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들을 보여야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특목고 합격을 위한 고교 유형별 내신 전략이라고 해서 잡았는데요. 강의 내용은 총 15분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고교 유형별로 그 내신 전략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는데도 사실 15분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들은 함축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교 유형별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인데요. 예,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순으로 해서 한 장의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순서 자체는 뭐냐면 입시 시기예요. 예.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름방학을 전후로 해가지고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대전에 있는 동신과학고가 8월 1일날 접수를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이어서 9월하고 10월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의 입시가 진행이 되고요. 접수가 진행이 되고 이어서 외고, 국제고 순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강연은요. 해당 과학고,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학고입니다. 과학고는요.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 두 개 교과를 집중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수박씨닷컴에서 올해 2017 학년도 과학고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적들을 보이고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당연지사 반영하는 수학, 과학 두 개 교과의 성적들은 모두 올 A였어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원점수까지도 좀 파헤쳐봤습니다. 사실 원점수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반영이 안 돼요. 평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수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00점에 만점, 만점에 가까운 높은 성적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에 대한 이유의 원인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학고는 특별히 수학과 두 개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생부하고요. 그리고 면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1단계 전형에서 치르면서 학생의 수학 과학적 역량들을 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학고에 실제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교과 능력 및 발달 상황난 가운데에서 수학하고 과학에 관련된 학업적 역량들을 서술한 표예요. 학생부인데요. 내용들 너무 보기 힘드시죠? 그래서 주요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15분이 할당된 관계로 읽지는 않겠어요. 한번 대충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 1학년 내용이고요. 다음은 2학년입니다. 2학년의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과학고를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수학, 과학에 있어서 내신 성취도 A를 목표로 해서 90점을 턱걸이로 받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있어 학교 선생님들께서 과연 학생부에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과학고를 목표로 한다라면요, 우선적으로 주요하게 평가하는 수학하고 과학 부분은요, 원점수 만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만 학생부의 수과학적인 역량들을 주로 평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재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좀 유념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사고입니다. 여기서 자사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의미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런 서울형 자사고가 아니라 전국 단위 자사고고요.
이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하나고를 포함을 해서 전국에 몇 개 학교가 있는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10개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예, 엄밀히 따지면 하나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는 하나 임직원 자녀 일부만 전국 단위로 뽑고 나머지 일반 전형은 모두 다 서울권에 소지한 학생들만 뽑거든요. 그런데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하나고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하나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생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1235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중3의 학생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요. 한 46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학업 수준을 보이고 있어야 되는지는 대충 가늠이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박시닷컴에 합격한 학생들의 그런 성적 현황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주요 교과의 2학년, 3학년 성적들이 모두 다 올 A 성적들을 보였고요. 입시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 원점수마저도 아까 과학과도 많이 비슷하죠. 높은 원점수 현황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그러니까 학교마다 정교과하고 주요 교과 평가하는 학교들이 다른데요. 해당 평가하는 과목들의 성적들은 모두 다 A 성취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국 단위 자사고를 목표로 했다가 자칫 평가 과목에서 A 성취도를 못 받았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아직은 포기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입시 요강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지난 2017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가운데에서 내신 반영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이는 그런 학교들의 내용들을 정리해 봤어요. 한번 볼까요? 국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는요, 현재 외대부고하고 북일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학교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영어 이외의 과목 중에서 낮은 성적의 그런 교과가 있으면 한 개 정도는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북일고마저도요, 비성취도가 있으면 한 개 과목들은 A 성취도로 봐줬어요. 밑에는 인천 하늘고인데요. 한 개 과목의 경우 모든 학생들한테 한 개 과목의 경우 성취도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둔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학교들이 사회하고 역사 과목들을 입시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 역사 두 개 과목들 중에서 어떤 학교는 하나고나 상산고 같은 경우는 사회 과목을 지난해에 우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는 김천고고요. 또 밑에는 포항제철고입니다. 또 밑에는 광양제철고인데 이 세 학교는 사회 역사 과목들 중에서 역사를 우선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 과목은 B 성취도를 받았고요. 역사는 모든 과목들 포함해서 A 성취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하고 상산을 이 상황에서는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밑에 학교들을 선택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들 공부 잘하는 아주 수재들이잖아요. 그런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의외로 예체능 과목에서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에서 비성취도가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요, 일단은 자사고를 지원을 할 때 주요 교과, 전교과가 아니라 주요 교과를 평가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여기서 보는 현대청운고나 포항제철고처럼 비성취도를 받더라도 감점 처리가 않는 학교에 선택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성취도가 다소 낮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포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는요,
입시 요강이 언제쯤 발표되냐면 일반적으로 7월 중순에서 후반경에 확정 요강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요강들은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7월 요강을 눈여겨본 후에 본인에게 유리한 학교를 선택 지원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외고 국제고입니다. 외고 국제고는 내신 평가 방식이 동일해요. 동일하게 영어 한 개 교과만을 반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는요, 영어 과목의 경우 2학년 성적들은 성취도로, 그리고 내신의 변별력을 가하기 위해서 3학년 1학기 2학기 성적의 경우에는 석차 백분율에 의한 그런 등급을 환산해서 학생들의 성적들을 적용을 했는데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는 2019 학년도 입시부터는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예, 석차 백분율에 의한 이런 평가가 아니고요. 2학년, 3학년 모두 다 성취도를 반영을 해요. 이처럼 학년별로 평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3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은 외고 국제고를 희망을 한다면 해당 입시 준비 방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자, 올해 외고하고 국제고에 합격한 수박시.com 우리 회원들의 성적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해당 점수가 컷이에요. 그 전국에는 외고가 31개가 있고 국제고는 7개 학교가 있는데요.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한번 컷을 잘라봤는데 154점 이상은 되어야 외고에 합격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서울하고 경기권의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에 그나마 지원해서 합격이 될 것 같다라고 했던 점수대는 여기 잠깐 흐릿한데요. 156.8점 정도 되어야 됐고요. 그리고 잘 나간다라는 그런 학과에 선택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158.4점 이상은 되어야 합격했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환산 점수가 사실 학기별로 몇 점의 성취도고 어느 정도의 석차 등급인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3 같은 경우는요, 2학년 때의 영어 성취도가 모두 다 A 성적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성적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수도권의 외고나 국제고에 그나마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학년 1, 2학기 때는 최소 2등급 이내입니다. 2등급 이내 1등급들을 보였어요. 2등급이라고 하면 상위 11% 이내에 속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A 성취도, 3학년 때는 최소 2등급 이내의 성취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중학교 현재 3학년들은요, 이제 남은 시험이 언제 있죠? 기말고사, 기말고사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2학기 때 이제 시험들, 중간고사, 경기도는 이제 중간고사, 서울권은 이제 기말고사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해당 시험, 영어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단순히 A 성취도가 아니라 원점수 만점에 육박하는 만점을 목표로 해서 본인의 석차 등급을 1등급, 안 되면 2등급 수준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2학년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외고, 국제고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여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합격한 학생들, 외고 국제고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들을 가져와 봤고요. 이걸 성취도로 모두 다 변환을 해봤습니다. 지금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최고 점수가 AA 1등급이었어요. 이제 평가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최고 등급인 AAA가 되는 구간들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고나 국제고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고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받는 학생들은 이처럼 많이 증가가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동점자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런 동점자가 많아질 걸 우려를 해서 동점자 처리 방침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학기에 국어, 학기 순으로 해서 국어하고 사회, 성적 순으로 해서 1단계를 통과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규정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중학교 3학년이 외고하고 국제고를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영어 올인해야 되고요. 남은 시험 영어 올인해야 되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지사 영어를 A등급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더불어서 동점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어하고 사회 과목까지도 A 성취도를 유지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PT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까지 고교 유형별로, 내신 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취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취도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성취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자녀분들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실 거예요. 학기 말이 되면 학교에서 성적 통지표라는 게 나옵니다. 성적 통지표에 보면 해당 과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특정 과목들 하나를 합산을 해서 그 합산된 점수를 가지고서 원점수를 내고요. 원점수에 근간을 해서 성취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필고사라고 하면 성적표를 보게 되면 1차 고사라고 되고 2차 고사라고 나와요. 1차 고사는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이제 중간고사를 의미를 하고요. 2차 고사라고 하면 기말고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이게 PT에서 이제 화면이 보여져야 이제 스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로 표현하려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두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냐면 성취도가 달라집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89.50을 원점수로 돌리다. 원점수는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반올림 처리한 점수가 바로 원점수가 되거든요. 그럼 89.50인 학생은 몇 점이 되죠, 원점수가? 90점이 됩니다. 90점이 되고요. 89.49점을 받은 학생은 원점수가 첫 번째,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 반올림 하게 되니까 89점이 돼요. 결과적으로 성취도는 앞에 학생은 A 성취도, 뒤에 학생은 B 성취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제분들한테 성취도 산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운 거라도 꼭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의 성적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지필고사나 더불어서 수행평가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또 새롭게 깨달을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성적 관리를 위한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종합 페이지를 좀 하나 또 만들었는데 이것도 안 열릴 것 같은데요. 열리네요. 요거는. 지금까지 이제 저 혼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정리가 안 되시죠? 최종 이제 마무리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고를 준비한다. 과학고를 준비하시면 같은 내신을 준비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수학과학 원점수를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만 학생부의 수학적 역량들을 두루 녹여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전국 단위 자사고를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A 성취도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A 성취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포기하지 마라. 7월 달에 요강을 발표하는 그런 자사고들마다의 요강 내용들을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학교를 선택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의 경우에는 학년별로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3들은요, 남은 시험, 기말고사, 경기도 친구들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요. 원점수 만점을 목표로 해서 본인의 등급을 최소 2등급, 나아가서는 1등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동점자에 대비를 해서 국어 그리고 사회까지도 A 성취도를 반드시 받도록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특목고 가려면 막연하게 그냥 A 성취도 다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짧은 15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자, 고등학교 유형별로 공부에 주요하게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는 걸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반드시 좀 숙지하셨다가 본인의 이제 내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